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정말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샤스파이 아파트에 또 왔는데요. 여기 있는 차는 소나타의 후속 모델 아이오닉 6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차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가솔린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나고 그게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이 차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외관을 봤을 때는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보닛을 이렇게 길게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보닛이 길죠. 근데 이제는 보닛을 훨씬 더 짧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는 그만큼 많이 눕게 되죠. 보통의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앞유리를 많이 눕혀서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더 높여놓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늘씬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선형으로 생겨서, 그리고 또 보닛도 굉장히 짧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캡 포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캐빈이 앞으로 나와 있다 해서 캐빈 포워드 해서 캡 포워드라고 해요. 근데 캡 포워드가 되게 되면 너무 실용적으로 보여. 옛날에 시빅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 이 캡 포워드를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차들이 일단 공간은 넉넉한 거 알겠어. 그런데 차가 고급스러운 맛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소나타만 봐도 훨씬 더 앞쪽이 길고 안정적으로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세단이었다면, 지금 이 차는 세단의 느낌보다는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 위장막을 씌우고도 예쁜 자동차가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보면 루비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실용적인 그런 형태의 자동차?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 요소로 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선이 하나가 시작돼서 선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를 이렇게 크롬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자동차는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하나의 선을 끝까지 이어온다. 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요즘 자동차들은 어지간하면 이 부분부터 문이 열리잖아요. 크롬 라인 안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근데 이 차는 희한하게 크롬 라인의 위쪽 바디 패널 부분이 중간이 잘라지면서 문이 열려요. 사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건 옛날에 무슨 스파크라든지 좀 저렴한 차들에서 많이 사용되던 그런 라인인데, 이게 없을 때 더 밋밋하게 좀 더 매끈한 느낌이 들 텐데 왜 잘랐을까? 이게 예쁜가? 비용도 훨씬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잘라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선형의 느낌이 강하게 든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차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그러진 부분, 팬더가 이렇게 부풀어진 부분이 팬더만 부풀리는 게 아니라 팬더에 부풀어진 그 각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볼록하게 끝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약간 저는 이 볼록한 선, 옆으로 팬더가 이렇게 튀어나온 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그냥 별도로 톡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도기를 놓고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래픽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의 근육인 것 같이 그렇게 볼록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주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둥그렇잖아요. 앞유리부터 루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말고 여기 뭐 하나가 있어. 이거 뭘까요? 스포일러인가? 그렇죠. 여기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에어로다이내믹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와이퍼가 없잖아요. 와이퍼가 없으면은 뒤쪽이 이렇게 흙탕물이 묻기 쉬운데, 근데 이 차는 흙탕물이 묻어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민망합니다만, 흙탕물 같은 것들이 와류로 흩뿌려지지는 않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류를 끊어준다, 에어로다이내믹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거고요. 스포일러 중간에 이 램프가 만들어져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마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이 스포일러 중간에서 켜질 것 같습니다. 근데 스포일러가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GV60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유리가 살짝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아래쪽에는 또 테일 램프가 픽셀 라이트라고 아이오닉 5에서 선보였던 것처럼 네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램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쪽으로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쭉 이렇게 램프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건 실제 램프는 아닐 것 같고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게 램프. 아이오닉 5도 그렇듯이 네모 그냥 투명한 네모로 그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된 램프 구성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후진 램프가 들어있고요. 위쪽에는 빨간색 반사판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후진 램프가 아래쪽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진할 때 바닥이 확 비춰지면서 혹시라도 바닥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트렁크 스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트렁크 스위치를 별도로 이렇게 숨기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나타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적정한 각도를 잘 찾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묘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옛날 이클립스가 생각나요. 미쓰비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 뒷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고 램프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램프가 기울어 있어서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살짝 느끼게 되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규모가 어쩔 수 없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휠 베이스는 지금 29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전장은 4900 정도가 됩니다. 소나타하고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는 더 길고 전장은 조금 더 짧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래쪽에서 보면 지금 배터리 팩이 전체에 다 내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배터리 팩인데 그 위부터 차체에 플로어가 생기잖아요.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전고가 149 정도 돼서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실제 머리 공간이 넉넉하게 나올까라는 건 나중에 한번 실제로 타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휠이 되게 크네요. 지금 이거 굉장히 스포티한 휠인데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 245 40R20 피렐리 피제로가 껴져 있습니다. 와 세상에. 아이오닉 6N입니까? 왜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차가 아니고서는 이런 타이어를 껴줬을 리가 없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아마 아이오닉 5는 5 나오고 한참 있다가 N이 나왔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아마 N처럼 강력한 퍼포먼스의 차를 같이 선보일 모양이에요. 이쪽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5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만큼밖에 안 접혀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게 있습니다. 뒤쪽에 트렁크가 이렇게 전체가 해치로 쫙 열리면 어떠냐, 해치로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셨을 텐데 해치로 열리는 라인은 없고요. 뒤쪽은 트렁크로만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해치백 스타일로 이렇게 쿠페형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트렁크만 열리면 무슨 단점이 있을까? 일단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열리는 부분이 작아서 짐을 많이 넣거나 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소나타만 해도 소나타도 짧은데 이만큼은 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는 그거보다 더 짧아져서 개폐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도 살짝 있어요. 그냥 해치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신차답게 크롬 몰딩을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크롬 몰딩이 어지간하면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하이글로시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하이글로시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램프 같은 걸 보면요, 헤드램프 굉장히 동그랗게 생겨서 옛날 아반떼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DRL이 이렇게 촘촘촘촘, 이것도 픽셀 라이트처럼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가 안에 이렇게 LED 헤드램프로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요, 특이하게 이거 되게 특이하네.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현대 엠블럼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살짝 보이네요. 현대 엠블럼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현대 엠블럼이 범퍼 바로 위에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엠블럼이 있다고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가참님 예상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레이더는 여기 있네요. 이 앞쪽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 차는 옵션이 좀 빠진 차량이라서 전면 카메라가 생략된 모델입니다. 다른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전면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면 카메라가 약간 이마에 점 찍힌 것처럼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할 거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흰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좀 유색을 쓰는 경우에는 이게 검정색의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마 점처럼, 이마의 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램프는 사실 동그랗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램프의 끄트머리가 좀 각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헤드램프를 쓰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승용차 디자인이 헤드램프를 좀 작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좀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 뭐 EV6나 이런 차들은 양각으로 쓰고 있는데 얘는 또 오히려 음각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큰 헤드램프를 쓰고 있어서 이게 미래적인 디자인하고 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래적인 차들은 좀 얇아지지 않나? 특이합니다. 뭔가 좀 독특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네, 창문을 여닫는 스위치가 가운데 있는 건 아주 독특하죠. 저게 왜 가운데 있을까? 전기차 같으면은 가운데 센터 터널을 없앨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는데 굳이 센터 터널을 왜 가져가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내 디자인은 약간 아이오닉을 닮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이오닉 5보다 공간은 조금 작으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로 그렇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는 이 정도. 공간감에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나타급이라기보다는 아반떼급에 더 가깝겠는데요. 요즘 전기차들 보면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아쉬움도 가끔 보이게 됩니다. 뒷좌석 시트는 꽤 뒤로 많이 눕혀져 있어서 저렇게 시트 리클라이닝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뒷좌석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아이오닉 6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위장막이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SUV의 느낌이 나는 그리고 뭔가 독특한 느낌이 나는 자동차였다면 이 차는 그렇게 공격적이 아니고 무난무난하게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냥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세단 같은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나타가 갖고 있었던 그 시장을 노리는 새로운 소나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샤스파이님. 그렇게까지 특색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하니까 사는 차? 너무 새로운 전기차는 싫고 그다음에 또 아이오닉 5 같은 해치백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선택하기 괜찮은 차일 것 같은데 전기차 매니아로서 얼리어답터로서 확 땡기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아반떼를 사겠습니다. 아반떼 N. 네, 알겠습니다. 샤스파이 취향은 아니신 걸로.